4억 750만 온스. 이것은 오늘 아침 5월만 기은 선물시장에 쌓여있는 가짜 종이 계약의 무게입니다. 반면 코맥스 지하금고에 남은 진짜 은은 단 8,65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57일 뒤 이 거대한 종이폭탄의 만기가 도래할 때 월스트리트의 결제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붕괴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은 완벽하게 설계된 공포 영화의 조연으로 전락했습니다. 은 가격은 96달러 40센트에서 78달러 6센트로 불과 이틀 만에 19%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경제평론가들은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가격 지불 지수가 70.5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이 부활했기 때문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하자 투기 세력들의 마진콜이 쏟아지며 은 가격을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럴싸한 설명들은 금융 엘리트들이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흩뿌린 값싼 연막탄에 불과합니다. 2026년 3월 5일 목요일 바로 오늘 아침의 진실을 마주해 보십시오. 은 가격은 이미 88달러 20센트를 돌파하며 폭력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78달러라는 끔찍한 숫자를 모니터에 찍어내며 당신의 실물 자산을 빼앗으려 했던 진짜 이유는 은 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실물은 시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끔찍하게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종이 시장의 붕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짜 물량을 확보하려 했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매일 발표되지만 아무도 주의 깊게 읽지 않는 코맥스의 창고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불과 3주 전인 2월 9일 코맥스의 인도 적격 등록은 재고는 1억 225만 6,630 온스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이 숫자는 8,798만 온스로 추락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8,650만 온스 선까지 붕괴되었습니다. 단 20거래일 남짓한 기간 동안 1,500만 온스 이상의 진짜 은이 거래소의 통제권 밖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등록 재고와 미등록 재고를 모두 합친 전체 금고의 양은 5개월 전 5억 3,200만 온스에서 현재 3억 5,500만 온스 수준으로 33%나 증발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며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도 똑똑한 거대 자본들은 조용히 트럭을 대절하여 코맥스 금고에서 묵직한 은괴들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3월 계약의 핏빛 인도 기록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코맥스에서 실물 인도를 요구한 계약은 무려 1,526건에 달합니다. 이는 5,200만 온스가 넘는 거대한 물량입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는 종이 계약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다음 월물로 이월되지만 지금의 구매자들은 오직 실물 금속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07건의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는 등 현재의 인도 속도는 현대 코맥스 역사상 그 어떤 기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3월의 위기는 다가오는 5월의 대학살에 비하면 한낱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인 2월 27일 5월 만기은 선물의 미결제 약정은 78,864 계약이었습니다. 가격이 19%나 붕괴되었으니 논리적으로 투기 세력들은 겁을 먹고 포지션을 청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3월 5일 오늘 아침 5월의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81,500 계약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4억 750만 온스에 달하는 종이 권리가 8,650만 온스의 위태로운 실물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4월 30일 5월 계약의 첫 통지일이 도래하면 이 4억 온스의 권리를 진 자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난 1 월계약 당시 인도 창구로 진입한 계약의 62%가 최종적으로 실물 금속을 요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만약 단 25%의 계약자만이 실물 인도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온스, 200만 온스 단위로 실물을 빼가려는 산업계와 국부 펀드들의 요구가 폭주하여 코맥스의 모든 등록 재고는 100%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래소는 파산을 면하기 위해 미등록 재고를 가진 자들에게 막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주며 매도를 구걸하거나 그것도 실패하면 역사상 초유의 실물 인도 중단 및 현금 강제 청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수학적 파멸의 시계가 57일 남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8달러라는 가짜 공포를 만들어내어 당신의 금고를 열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1,500만 온스. 이것은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된 대학살극 속에서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헐값에 내던진 실물 은의 정확한 규모입니다. JM 불리언과 헤라이오스의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은 상장지수 펀드, 즉 ETF 복합체의 물량은 작년 12월 8억 7천만 온스의 정점에서 최근 8억 2,800만 온스로 무려 4,200만 온스나 증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 펀드인 SLV에서만 1,500만 온스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명하게 종이 증서를 팔았다고 안도했겠지만 사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합법화된 부의 약탈극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희생양일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토록 거대한 4,200만 온스의 실물 물량이 시장에 쏟아졌다면 은의 물리적 가뭄은 즉각 해소되고 임대율은 정상으로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은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오히려 1,400만 온스가 더 줄어들었고 백오데이션은 붉은 피를 토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그 4,200만 온스의 은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권력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마진콜이 만들어낸 78달러라는 붉은 숫자에 겁을 먹고 ETF 증서를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이 거대 은행들은 당신이 던진 그 종이 증서를 바닥에서 긁어 모은 뒤 공인 참가자의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펀드 보관소인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서 묵직한 실물 은괴를 직접 인출해냈습니다. 그들은 이 은괴를 코맥스의 실물 인도 결제망으로 옮기거나 자신들의 프라이빗 금고로 영원히 감춰버렸습니다. 대중은 손실을 떠안고 종이를 팔았고 은행들은 헐값에 진짜 금속을 챙겼습니다. 이것이 실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기는커녕 거대 자본의 손에 더욱 치명적으로 집중된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총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8달러에 자신의 생명줄을 넘겼던 대중들이 은 가격이 88달러를 돌파하자 다시 패닉바이, 즉 공황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0일 동안 SLV 펀드에는 무려 17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펀더멘털을 이해하는 소수의 스마트머니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개미들이 뒤엉켜 미친 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대한 현금을 싸들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LV 펀드는 순자산 가치 대비 마이너스 4.86%라는 기형적인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정상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면 공인 참가자들이 즉각적으로 실물 은을 매입해 새로운 펀드 주식을 발행하여 이 좁은 격차를 즉시 메워야 합니다. 거의 5%에 달하는 끔찍한 할인이 지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공인 참가자인 대형 은행들조차 이제는 그 어떤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시장에서 수천만 온스의 실물은을 새롭게 조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그들이 이미 훔쳐간 실물은을 종이 펀드를 살리기 위해 다시 내놓기를 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78달러의 진짜 돈인 실물 자산을 내어주고 이제 88달러의 속이 텅 빈 종이 껍데기를 다시 사들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해 실물을 약탈했고 이제 대중의 탐욕을 이용해 아무것도 보증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금융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부를 독점해온 완벽한 폰지 사기극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ETF에 투자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실물은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종이 펀드들은 다가오는 5월 코맥스 대청산의 날에 당신의 부를 지켜줄 아무런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서방의 은행들이 당신의 은을 강탈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거대한 국가적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752톤, 온수로 환산하면 2,420만 온스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은시장의 붕괴를 경고하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자 서방 세계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동향의 잔혹한 숫자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종이계약서 위에서 사기를 치고 있을 때 세계 최대의 실물은 소비국인 중국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서방의 목을 조르는 공급의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글로벌은 재고 흐름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제임스 헨리 앤더슨의 보고서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26년 3월 4일 기준 상하이 선물거래소와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은재고량을 모두 합쳐도 752톤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끔찍한 최저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네덜란드 ING 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상하이 재고의 고갈을 경고했지만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파멸적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2,420만 온스라는 숫자가 왜 그토록 공포스러운지 중국의 거대한 산업 수요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전기차 그리고 첨단 전자산업단지는 매년 대략 2억 3천만 온스의 은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수만 해보아도 현재 중국의 창고에 남은 은은 단 5주 분량의 산업 소비량에 불과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완충 재고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해외의 실물 재고를 중국으로 끌어들여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오늘 3월 5일 목요일 아침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실물은은 서방의 현물 가격보다 온스당 무려 6달러나 더 비싼 엄청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뉴욕과 런던의 은이 이 거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상하이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프리미엄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차익 거래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박살났습니다. 아무리 비싼 웃돈을 주더라도 뉴욕의 코맥스 금고 역시 텅 비어있기 때문에 런던과 뉴욕에서 상하이로 보내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실물 가뭄 속에서 베이징은 절대 물러서지 않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을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기술 패권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물자로 재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바로 잔혹한 수출 통제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베이징은 연간 80톤 이상의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만은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조치로 중국 내 44개의 주요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수많은 중소형은 생산자와 무역상들은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퇴출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광산 생산량의 17%를 통제하고 있으며 매년 4,000톤에서 5,000톤의 은을 서방 세계로 수출해온 최대 공급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이 이 거대한 공급 밸브를 틀어막는 순간 서방의 산업체들과 ETF 보관소 그리고 코맥스의 금고 운영자들이 수년 동안 의존해오던 생명줄이 그대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부 통제는 더욱 억압적입니다. 1월 26일 상하이 선물거래소는 일일은 포지션 개설 한도를 3,000계약에서 800계약으로 73%나 무자비하게 삭감해버렸습니다. 며칠 뒤인 월 28일부터는 중국계 은과 금 펀드들이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며 자국 내 실물은의 싹쓸이를 가속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글로벌 종이 가격의 조작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멍청한 알고리즘이 78달러라는 바닥을 찍어 누를 때 단 한 줌의 은이라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국가 권력으로 틀어막고 자국의 금고를 걸어 잠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ETF의 숫자 장난과 마진콜로 서구 개인 투자자들의 실물 자산을 약탈하는 동안 동양의 거인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은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고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비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은을 팔아치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의 막강한 산업 기계들이 전 세계에서 끌어모은 실물 은을 무서운 속도로 태워 없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상하이 창고에서 서방으로 향하는 남은 인출마저 공식적으로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방 시장이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던 2,400만 온스의 은이 공식적으로 서방의 장부에서 영구 삭제되는 순간 런던과 뉴욕의 종이 가격은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대폭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2억 3천만 온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산업 하나가 집어삼킨 은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터는 코맥스 거래소도 상하이의 금고도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생존의 기로에 선 유럽연합과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에너지의 혈관이 막혀버린 이 지정학적 재앙은 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영원히 뒤바꿔 놓은 가장 치명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오늘 3월 5일 목요일 아침까지도 이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며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수출은 완벽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텔레비전 앵커들은 이것을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이나 단기적인 에너지 충격으로 포장하지만 유럽연합의 수뇌부들은 국가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단 하루 만에 40%나 폭등하는 끔찍한 사태를 겪은 직후 유럽연합은 2026년이 분기부터 태양광 통합법안을 미친 듯이 앞당기라는 긴급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가스가 끊긴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즉각적인 생명줄은 자체적인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에너지의 전환은 오직 은이라는 금속의 가혹한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제조하는 데는 전기 전도성 페이스트의 형태로 약 20g의 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릴 때마다 대략 100만 온스의 은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유럽연합이 모든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이 강력한 법안은 이제 그 어떤 정치적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종이시장의 투기꾼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산업 수요의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은의 산업적 수요는 단기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는 가격이 78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효율이 뚝 떨어지는 구리나 알루미늄으로 전도성 페이스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접점에 들어가는 은을 값싼 금속으로 바꾸어 성능과 안전 표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학적인 설계 명세서에 의해 은의 사용은 완벽하게 잠겨 있습니다. 종이은 가격이 폭락하든 폭등하든 그들은 공장을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지정된 양의 은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태양광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전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란과의 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방 첨단 무기 체계까지 이 모든 수요는 투기꾼들의 도박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상업 계약으로 확정된 맹목적인 물리적 소비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는 2026년은 시장의 구조적 적자를 6,700만 온스로 예상했지만 이는 유럽의 에너지 패닉과 중동의 확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2021년부터 누적된 적자가 이미 8억 2천만 온스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광산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전체 생산량인 8억 2천만 온스와 정확히 맞먹는 거대한 양을 우리는 단 5년 만에 지상의 완충 재고에서 파먹으며 버텨온 것입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될 때마다 산업적 충격을 흡수해주던 6천만 온스에서 1억 온스 규모의 지상 완충 물량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맥스의 종이 은 가격이 19%나 곤두박질 쳐도 실물 시장이 코웃음을 치는 이유입니다. 산업계의 거인들은 월스트리트의 마진콜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실물 은을 쓸어 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생존을 위해 태양광 패널용 은을 싹쓸이하고 중국이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은 수출을 통제하는 이 숨막히는 전쟁터에서 당신이 쥐고 있는 은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기로 격상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무기의 가격을 78달러로 후려쳤을 때 산업 자본가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당신의 은을 쓸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이너스 2.973%. 이것은 오늘 아침 글로벌 은 시장의 심장부에서 울리고 있는 가장 섬뜩한 파멸의 경고음입니다. 금융시장의 배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진정한 분석가들만이 이 1년 만기 수합금리의 공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품 시장이라면 12개월 뒤의 선도 가격은 현물 가격의 4.25% 수준의 무위험 이자율과 보관 비용을 더한 값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1년 뒤의 은은 지금보다 약 4에서 5% 더 비싸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12개월 뒤에 인도받을 실물은의 가격을 금융 수학이 제시하는 공정 가치보다 무려 7.2%나 후려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형적인 가격 역전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년 뒤에는 아무리 막대한 돈을 지불해도 실물 은을 절대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물리적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7%가 넘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실물 인도를 확정짓기 위해 기꺼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율의 발작 역시 이 비극적인 결말을 증명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과거 5년간의 평균은 임대율은 마이너스 0.0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월 임대율은 약 3%에 육박하며 과거 평균의 30배가 넘는 폭발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하고 종이 가격이 곤두박질 쳤을 때 임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은 실물 공급이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했던 종이 투기꾼들이 강제 청산의 공포에 질려 시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실물 공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짜 종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파괴되었을 뿐 런던과 뉴욕의 실물 가뭄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맞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기형적인 데이터는 코맥스의 선물 곡선 전체를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백오데이션 상태로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당장 공장의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산업 매수자들은 지연 인도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즉시 인도를 위해 프리미엄을 던지며 코맥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맥스의 내부 스트레스 지수는 88 만점에 79라는 전대미문의 사상 최고치를 뚫어버렸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64를 23%나 훌쩍 뛰어넘은 끔찍한 수치입니다.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서 29%나 억눌려 있는데 시장 내부의 스트레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이 거대한 역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파생 상품으로 이루어진 종이시장과 금속 덩어리가 오가는 실물 시장이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단절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아침 78달러라는
조작된 바닥을 찍고 다시 맹렬하게 반등하고 있는 가격은 단순한 차트의 기술적 조정을 넘어선 거대한 물리적 대폭발의 전조 증상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순간적인 급등이나 마진콜의 인위적인 파도는 종이 가격을 며칠 동안 억누를 수 있지만 텅 비어버린 런던과 뉴욕 그리고 상하이의 지하 금고를 종이 쪼가리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종이 시장이 항복하고 백기를 들든가 아니면 실물 시장이 재고 고갈이라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파생 상품의 가격을 강제로 뜯어 고칠 것입니다. 57일 남았습니다. 4월 30일 5월 계약의 첫 통지일이 밝아오면 4억 700만 온스의 가짜 종이 계약이 위태로운 8,600만 온스의 실물을 향해 최후의 진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가짜 공포에 굴복하여 당신의 생명줄인 실물 금속을 헐값에 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당신의 자산을 꽉 움켜쥐고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열리게 될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월스트리트의 종이 사기극은 이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고 진짜 금속을 진 자들이 모든 규칙을 다시 쓰는 위대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